여러분,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가 새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와! 이름은 뮤즈 스파크예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또 AI 모델이 나왔구나. 뭐 맨날 나온다며? 어제는 오픈 AI, 오늘은 메타, 내일은 또 어디겠지. 근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뉴스의 핵심은 AI 모델이 하나가 더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메타가 AI를 자기 플랫폼 전체에 깔아버릴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진짜 엄청난데요. 메타는 이번에 뮤즈 스파크를 공개하면서 일단 메타 AI 앱과 웹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스마트 글래스까지 이런 자사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걸 메타는 개인용 초지능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AI 경쟁을 볼 때 누가 더 똑똑해? 이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 똑똑한 것만으로 안 끝나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누가 더 자주 쓰이게 만드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 있어도 두메 산골에 깊은 데에 혼자 있으면 장사가 힘들어요. 반대로 맛이 조금 평범해도 강남역 10번 출구 바로 앞이면 잘 될 수도 있죠. 직장인들 다 가니까요. AI도 비슷해요.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모델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매일 여는 앱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생각보다 습관을 바꾸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는 다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열어보고 보내고 저장하고 쇼핑하고 연락하는 곳을 메타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가 AI를 이 안에 넣는 순간 AI는 찾아가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원래 쓰던 생활 공간의 기본 기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할 때 마음속으로는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 클로드가 잘하지? 이건 제미나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아. 다시 얘기해서 AI를 쓰기 위해서 별도로 의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보고 있었는데 내가 따로 검색창으로 가지 않아도 AI가 바로 밑에서 막 나오는 거죠. 이 제품 비슷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 요약해드릴까요? 이 컨텐츠 스타일로 카피 만들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제잘제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버리면요. 왓츠앱이나 메신저에서는 이 대화 한번 요약해봐. 이 약속 정리해줘. 답장 초안을 좀 써봐. 여기서 나온 제품 링크를 정리해줘. 이런 기능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더 이상 가끔 쓰는 틀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행동을 유도하는 중간 관리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케터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상대가 다른 광고주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플랫폼 안에 AI가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무엇을 요약하고 무엇을 추천하는지 그 자체가 유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 최적화, 광고 세팅, 썸네일, 후킹 문구, 후킹 잘해야 돼, 전환 카피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아직 중요하죠.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 컨텐츠가, 내 상품이, 내 브랜드가 AI가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통태인가도 중요해질 수 있다는 신호겠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보기 좋은 컨텐츠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AI가 읽고 정리하고 추천하기 좋은 컨텐츠 구조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건 아직 메타가 앞으로 인스타 알고리즘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한 건 아니에요.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메타가 자사 서비스 전체에 AI를 확장하겠다는 건 오피셜입니다. 추천, 검색, 쇼핑, 대화, 컨텐츠, 소비 흐름에 AI가 더 깊게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로이터에서는요, 메타의 향후 수익화 방향으로 쇼핑 기능과 작업 보조를 언급했어요. 업계 보도들도 플랫폼 내 AI 활용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발표를 보면 메타는 AI를 그냥 질문 답변 기계로 두고 싶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쇼핑도 붙이고 작업 보조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기반 인식도 붙이고 심지어 사진 보고 칼로리 추정 같은 기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찢었죠?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메타는 AI를 검색창에서 한번 써보고 마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의사결정인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쇼핑을 할 때 예전엔 검색했죠. 그 다음에 쇼핑몰 슉 갔죠. 그 다음에 리뷰를 봤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스타에서 컨텐츠를 보다가 AI가 이거랑 비슷한 제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 취향 기준으로는 이쪽이 더 맞아요. 당신은 쿨톤이니까요. 자, 요 색깔 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슉 막 속삭임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기를 요약하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요거예요. 이렇게 중간 브릿지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노출만 중요한 게 아니고 AI가 내 상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설명은 두루뭉술하고 후기는 제각각이고 상세 페이지는 감성만 넘치고 핵심 차별점은 모호하고 사진은 예쁘지만 정보 구조는 엉망인 거. 그럼 사람도 헷갈리지만 AI도 잘 못 다룬다는 거겠죠. 반대로 상품 정의가 명확하고 비교 포인트가 선명하고 고객 질문에 대한 답이 구조화되어 있고 실사용 상황이 정리되어 있고 컨텐츠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면 AI가 요약하고 추천하고 연결하기가 진짜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진짜 중요해질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가 오픈 AI 이긴 거예요? 자, 여기서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돼요. 아직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뮤즈 스파크는 과학, 수학, 건강 같은 복합 추론에서는 강점을 보였는데, 자, 코딩과 추상 추론에서는 약점이 있고,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기준으로는 상위권이지만 1위가 아니라 4위로 소개가 됐어요. 즉, 이번 발표를 메타가 모든 A 회사를 압살했다라고 보면 뻥이고, 정확하게는 메타가 다시 본 게임에 들어왔다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재밌다고 봐요. 왜냐면 1등이냐 2등이냐 보다 시장에서는 가끔 유통 1등이 기술 1등보다 진짜 무섭거든요. 자, 쿠팡이나 이마트 같은 거 보세요. 진짜 무섭잖아요. 자, 이렇게 유통 1등이 기술 1등보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결국 이 유통 1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영향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은 조금 덜 잘해도 매일 방송을 하고 매일 사람들 앞에 있고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하는 자리에 있으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죠. 메타가 바로 그 포지션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메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메타는 AI에서 약간 진짜 애매한 위치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라마 시리즈가 있었지만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했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진짜 밀렸어요. 진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좀. 자, 로이터에서는요, 이번 모델이 그동안 기대에 못 미쳤던 라마4 이후에 메타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는데요. 거기에 메타는 대규모 투자와 인재 영입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 AI 라인업에 사실상 다시 승부를 건 건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메타도 지금 조급한 거죠. 야, 우리 인스타도 있고 페북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스마트 글라스까지 있는데 AI 주도권을 남한테 뺏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자, 이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보면 그냥 모델 하나 공개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남들보다 AI를 심을 자리가 훨씬 많다.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케터들이 꼭 봐야 할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컨텐츠는 사람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AI 친화적이어야 한다. 이게 뭔 뜻이냐? 요즘 컨텐츠를 보면 자극적인 제목은 많은데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구조가 없어요. 핵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의도 없고 비교도 없고 예시도 없고 누가 왜 사야 하는지가 안 나와요. 자, 이런 건 짧게 낚을 수는 있어도 AI가 다루기 좋은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제목만 낚시질하는 이런 컨텐츠보다는 핵심이 구조화된 컨텐츠가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브랜드는 점점 질문에 강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보자용으로는 뭐가 좋아요? 민감성 피부엔 뭐가 맞아요?
광고비 적게 써도 되는 업종은 뭐예요? 인스타 릴스와 블로그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AI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끌어올리려면 브랜드의 메시지가 질문 단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광고만 잘하는 시대에서 데이터와 컨텐츠를 같이 설계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AI를 자기 생태계에 깊숙이 넣는다는 건 광고, 컨텐츠, 대화, 관심사, 쇼핑의 경계가 더 흐려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케터는 광고 세팅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반응, 맥락, 비교 기준, 컨텐츠 흐름까지 한 번에 설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광고 돌리면 된다 였는데 앞으로는 광고 전에 AI가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 언어부터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번 뮤즈스파크 관련 보도를 보면 메타는 이 모델을 닫힌 모델, 즉 비공개 형태로 운영하는 방향을 택했어요. 이건 과거 라마처럼 오픈소스 중심으로만 가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즉 메타가 이제는 생태계 영향력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키우려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와이어드와 월드스트리트 저널 보도 보면요, 이번 모델을 메타의 전략 전환으로 해석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케터에겐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기능을 더 많이 주고 추천과 연결의 중간층을 더 많이 가져갈수록 브랜드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말은 곧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 1년 뒤, 2년 뒤에 인스타 안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보고 AI한테 질문을 하고 막 후기를 요약받고 비슷한 제품을 추천받고 구매 직전까지 도움을 받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고 상상해 볼게요. 자,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광고비만 많이 쓰는 브랜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품 포지셔닝이 명확하고 컨텐츠가 질문형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후기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고 고객 언어가 잘 축적된 브랜드가 AI 시대에서는 더 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없는 말을 창조하기보다 이미 있는 재료를 더 빨리 묻고 요약하고 연결하는 데 진짜 강한 애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케팅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브랜드는 AI가 추천하기 쉬우냐? 이 질문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감성 카피를 쓰고 광고 예산 태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먼저 우리 브랜드가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될 거예요. 메타의 이번 발표는 그걸 더 빨리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시장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다는 점이에요.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요, 발표 직후에 메타 주가는요 꽤 강하게 반등했고요. 투자자들은 메타가 다시 AI 경쟁에서 존재감을 보인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즉 시장도 이번 발표를 그냥 이벤트성 뉴스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자, 실사용 만족도가 어떤지, 정말 인스타와 왓츠앱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될지, 광고나 추천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우려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부 보도는 메타 AI의 공유된 데이터 활용 범위와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경계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너무 과하게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메타가 AI 세상을 끝냈다, 뭐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AI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모델 성능만의 싸움은 아니다 라는 거죠. 누가 AI를 사람들의 일상 동선 안으로 먼저 심느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메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는 사람들이 이미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앱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마케터라면 이 뉴스를 그냥 AI 회사들 또 경쟁하네 정도로 보면 좀 아쉽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플랫폼 안에 AI가 컨텐츠 소비, 추천, 쇼핑, 대화 흐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자, 이 질문에 대한 제답은 이거예요. 첫 번째, 브랜드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두 번째, 고객 질문을 기준으로 컨텐츠를 쌓으세요. 세 번째, AI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상품 설명이나 후기, 비교 포인트를 정리하세요. 네 번째, 광고만 보지 말고 플랫폼 안에서 브랜드가 어떻게 해석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지금부터 컨텐츠를 만들 때 사람이 좋아할까?
이것과 함께 AI가 이걸 잘 요약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의 뮤즈 스파크 뉴스는 겉으로 보면 그냥 기술 뉴스 같죠? 근데 안쪽을 한번 뜯어보면 사실은 유통 뉴스고 플랫폼 뉴스고 그리고 마케팅하는 남자가 다뤄야 할 마케팅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는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 이 내용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메타의 진짜 무기는 새 AI 모델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AI를 심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생활 동선이에요.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 거대한 생활 동선 안에서 여러분의 브랜드는 AI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브랜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많은 고수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사업 이야기, 광고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있으니 이 인사이트를 같이 얻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입장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저는 마케팅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